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작년 추석 명절 때 있었던 일이니 이제 딱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명절이 다가와서 그런지 작년에 힘들었던 과거의 순간들이 또다시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내린 결정,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다면 아마 더 큰 불행이 왔을 테지만 눈 한 번 딱 감고 결정을 내리니 좀 더 일찍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세월들의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저와 29년의 시간을 지지고 볶았던 시모에 대해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남편과 결혼해서 같이 맞춰가며 인생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 성격이 잘 맞아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하는 동안 크게 언성 높이지 않고 좋은 관계 유지하며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시모가 아무리 개차반 같았어도 남편 하나 보고 지금까지 버텨왔었고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부까지 떠나보내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믿기지 않는 게 평소에 건강하셨던 분이 몸 안에서 자란 암덩어리 하나 때문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또 저를 정말 잘 대해주셔서 시부와 정도 많이 들었었는데 결혼 10년 차 때 시부를 보내게 됐을 때 눈물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었죠. 그런데 반대로 장례식 때 영종사진 앞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던 시모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음식과 술을 원 없이 먹고 있었어요. 인생이란 갈 때 되면 가게 된다고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라면서 시부가 세상 떠난 걸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부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만 궁금해 하셨어요. 시부와 시모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시모의 행동이 저에겐 좀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렇게 시부가 돌아가신 이후 모든 재산이 시모에게 이전이 되자 그때부터 집안의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소유가 된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시모에게 잘 보이는 사람에게 주겠다면서 가족 간의 분열을 일으켰어요. 연세가 들수록 시모 또한 세월에 장사 없는지 건강이 악화되면서부터 형님네와 저희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손에 쥐고 있는 재산으로 저희를 이용하려는 계획이었지만 남편은 아주버님한테 형제끼리 재산 문제로 싸우는 건 아니라며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시모를 번갈아 가면서 모시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잘 지켜지다가 어느 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시모의 재산을 심각하게 욕심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으니까 그만큼 신경 좀 써달라는 건데 이게 무슨 가족 간의 분열이야. 그리고 우리 관계가 평소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잖아. 나는 가족 간의 우애보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서애야 지금 사는 거에 만족할지 몰라도 나는 아니거든. 우리 애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금전적으로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어머님의 재산이 나에겐 꼭 필요하거든. 애들 요즘 유학 보내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알아? 돈만 있으면 제일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아이의 인생이 달라져. 동서가 우리 아들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재산 문제로 가족 간의 분열을 만들지 말자는 그딴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동서도
어머님 재산 탐나서 모시고 있는 거 아니야? 형님,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딴 소리라뇨. 저희는 그냥 할 도리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희가 언제 입 밖으로 재산 문제에 대해 얘기한 적 있어요? 돈이 많다면 애들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길일까요? 형님이 보이는 지금의 모습이 애들한테 어떤 인상을 심어주게 될지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어요? 형님이 애들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끌고 가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보세요? 지금의 나이에 아이들의 인생길을 만들어주는 건 부모 역할이라고. 한창 중요한 시기에 노는 데만 정신 팔리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불안함의 연속이라고. 동서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 자기 합리화로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는 거야. 삶의 기준을 정해버리니 가난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지. 그러면서 내 인생이 원래부터 흙수저였으니까 금수저로 탈바꿈할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 그런 본인의 생각을 애들한테 주입시키고 그럼 애들은 부모가 흙수저니까 어렸을 적부터 금수저를 부러워하면서도 본인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부모가 살아온 길을 똑같이 걸어가겠지. 이게 생각의 차이인 거야. 자식들의 인생길을 제대로 만들어준다면 내 아이들의 다음 세대들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안정적인 집안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라고. 동서의 생각을 애들한테 주입시키지 마. 나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머님 재산 전부를 받을 거거든? 자신이 없으니까 균등하게 나눠 가지고 싶은 거 아니야? 어머님이 현재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만 7억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 돈을 꼭 받아야 할 것 같거든? 그러니 동서야말로 내 계획에서 좀 빠져줬으면 좋겠어. 만약 어머님이 아무 조건 없이 재산을 나눠줬으면 동서는 군말하지 않고 받았었겠지. 그러니 이제 착한 척은 그만하지. 어머님, 동서네와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많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냥 저희가 계속 쭉 모실 테니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가시는 게 어떨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게 좋은 생각인 것 같구나.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너희들은 내 재산에 크게 욕심이 없니? 엄마, 지금 저랑 뭐 하자는 거예요? 형이랑 제가 서로 얼굴 붉히면서 안 좋은 관계로 발전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열시키면 엄마한테 이득되는 게 뭔데요? 형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는 건데? 나랑 정말 연을 끊어낼 생각인 거야? 그렇게 하길 원해? 이 사람은 제가 하자는 대로 따르기 때문에 제 의견을 제일 중시 생각해요. 대충 상황 정리된 것 같은데 어머님, 저희 그럼 서둘러 움직이도록 할까요? 시모는 저희 집에서 몇 달 동안 지내시는 동안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해놓고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급하게 짐을 싸시더니 서둘러 나가셨어요. 한바탕 휩쓸고 간 자리에는 정적만 남았고 남편은 화가 많이 났는지 그날 이후 시모와 형님 내외와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겠다며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재산 때문에 가족 간의 균열이 생긴 거에 대해 화가 많이 나 있었고 이런 상황을 만든 시모에게 많은 실망을 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형님 내외는 시모의 재산이 탐나서 모시고 갔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그동안 저와 제 딸이 시모 때문에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머물다 간 자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온 저희는 심적으로 너무 편했어요. 박힌 돌이 빠져나간 것처럼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3년 동안 형님 내외와 시모에게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은 채 지내왔었고, 매년 힘들었던 명절 때에도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님이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왔어요. 안색이 상당히 안 좋아 보였고 지쳐 보이는 얼굴로 저희 가족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허락도 없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형님, 어쩐 일이세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놀랐어요. 분위기 보니 부탁하려고 온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들어줄 마음 없어요. 아유, 동서, 아주 잠깐이면 되니까 내 말 좀 들어봐. 아우, 나 도저히 못 살겠기에 그래.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오죽 힘들었으면 찾아왔겠어? 아무리 어머님 재산에 욕심이 나서 힘들게 버티고 있었지만 재산 받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잘못될 것 같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온 거거든? 5분만 시간 내주면 되니까 내 말 좀 들어줘.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지낸 지 한 3개월 정도 되었을 때부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었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었거든? 나이 먹으면 깜빡하는 일들이 자주 있잖아.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내고 있었지. 별일이야 있겠어 생각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문제가 나중에 건강검진하면서 알게 된 거야. 어머님이 급성 치매 증상이 시작됐고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진행이 될 거라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데 그때 그 말을 듣고 나서야 큰일 났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어머님도 이 일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계셨고 치매에 좋다는 음식은 물론 운동까지 하시면서 최대한 치매를 늦추려고 했었지만 병원에서 진단을 내린 대로 어머님의 치매 증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눈에 띄게 심해졌어. 그때 동서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 그런데 우진 아빠가 말하지 말라더라고. 그때 서로가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 보니 얼굴 보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가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 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고 결국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동서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온 거야. 치매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 어떤 사람들은 급성 치매가 오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지는 반면 또 누구는 치매지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어머님도 처음엔 정신이 오락가락 하셨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번도 제정신으로 돌아올까 말까 할 정도로 심각해지셨어. 아니, 그 얘기를 왜 이제 와서 하는 건데요? 연락 안 하고 지낸 지가 벌써 3년이나 됐다고요. 그 안에 전화 한 통이나 문자라도 줬으면 저희도 대비를 하고 있었겠죠. 어머님이 치매인 걸 인지한 시점부터 재산에 상당한 집착을 보이더라고. 재산을 손에 쥐고 있어야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절대로 재산을 넘겨주려고 하지 않으셨어. 나도 치매 증상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어머님 설득해서 받아보려 했었는데 끝까지 넘겨주지 않으시더라고. 재산 때문에 붙잡고 있었지만 이러다 우리 가족 먼저 잘못될까봐 도저히 안 되겠어. 애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 끼치고 내가 의사인데도 버티기가 힘들다니까. 절대로 시설에 들어가지 않겠대. 그래서 집에 요양사 붙이고
말도 마. 예전에 한번 정신이 꽤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서 정말 힘든 적이 있었거든? 그때 시설에 한번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필 정신이 돌아와서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 시설에서는 하도 난리를 치니까 다시 모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모시고 있었거든.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더 안 좋아지니까 최대한 참고는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어. 동서가 재산을 전부 가지던 알아서 해. 법적으로 우리가 재산으로 소송할 일은 없을 거야. 우리가 그래도 동서네보다는 잘 살잖아.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 그만큼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되려 손해 같았어. 그래서 지금 저희 보고 치매로 감당하기 힘든 어머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아니, 큰 소리 치며 모시고 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희한테 떠넘기면 어떡해요?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돌아가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오죽했으면 찾아왔겠냐고. 여보, 설명 다 했으니까 이제 어머님 모셔오면 될 것 같아요. 우리만 경험해 볼 수는 없잖아. 아주버님이 시모를 보시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는지 형님이 아주버님을 부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시모를 모시고 저희 집에 머리를 밀며 들어왔어요.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형님 내외는 물건을 떠넘기듯 시모를 저희에게 밀어버린 뒤 도망치듯 급하게 집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3년 만에 처음 본 시모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고 바라보고 있는 시선도 상당히 낯설었습니다. 제가 알던 시모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은 형님 내외를 뒤따라갔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고 남편과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있는 시모를 보곤 한숨을 내쉬며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밖에서 볼일을 보고 현관문을 열며 들어오는 순간 그걸 본 시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딸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니년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너까지 내 아들과 결혼을 하려 들어? 절대로 받아줄 수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해?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때 머리채 잡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너는 저런 여자가 어디가 좋다고 따라다니는 거야? 엄마가 좋은 여자 소개해 준다고 했었잖아. 엄마, 당장 그 손 놓으세요. 얘는 세원이에요. 몰라보겠어요? 엄마 손녀 세원이라고요. 제 얼굴 좀 보세요. 정말 몰라보겠어요?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시모의 돌발 행동에 저도 너무 놀라서 남편과 함께 제 딸에게서 시모를 겨우 떼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제 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머리채를 잡혀서 많이 놀란 듯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형님 내외가 왜 시모를 저희 가족에게 떠밀듯 맡겼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난리치는 시모를 겨우 방에 넣어두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했어요. 저희 가족 여건상 치매인 시모를 돌보는 건 역부족이었죠. 저희 부부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딸이 혼자 집에 있다가 시모에게 좀 전처럼 머리채 뜯기면서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까봐 서둘러 시설을 알아봐야만 했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는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보니 세상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알던 시모의 성격보다 더 난폭해져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날이라
잠 한숨 못 자고 남편과 함께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저희 부부가 선택한 건 시설에 보내기로 결정을 내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시모를 모시고 남편이 알아본 요양병원으로 향하려는데, 형님이 앞서 말해줬듯이 시모가 잠깐 정신이 돌아온 듯 보였어요. 시모가 먼저 저희 부부에게 말을 붙여서 정신이 돌아온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알아보시겠어요? 엄마,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치매 온 거 알고 있어요? 형이랑 형수가 엄마 치매 증상 때문에 힘들다고 저희한테 떠넘겼잖아요. 도대체 3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형은 핸드폰 전원까지 꺼져 있는 상태예요. 저희한테 온갖 상처 주고 이런 몸으로 돌아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지금 시설에 가려 했는데 엄마가 정신이 돌아온 거라고요. 어머머머,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그놈들 지금 어디 있어?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해라. 그놈들이 내가 치매인 걸 이용해서 통장에 있던 7억을 가져갔다고.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조건으로 7억을 달라고 하길래 줬었는데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냐? 당장 그놈한테 전화해봐라. 아니면 큰며느리한테 전화를 해보던가. 자기 애들 유학 보냈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나한테 돈을 요구했었다. 내가 치매이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닐 때 애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해서 서둘러 유학을 보내야 할 것 같다며 큰며느리가 내 곁에 있어준다고 약속해서 정신이 더 없어지기 전에 서둘러 7억을 넘겨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 네? 형님한테 7억을 넘겨줬다고요? 아니, 분명 어제 저한테는 어머님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려 한다면서 땡전 한 푼 안 받았다던데. 그럼 그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재산 문제로 가족 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게 안 좋다고 했잖아요. 어머님이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든 거라고요. 형님이 어머님을 모셔간 목적도 돈 때문이었다는 거 잊었어요? 다 알고 있었잖아요. 방금 유학이라고 하셨으면 벌써 해외로 떠났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전화기도 꺼져 있잖아요. 시모는 아주 잠깐 짧은 시간이었지만 10분 정도 저희 부부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고, 당신이 치매라는 사실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섭다며 눈물을 흘렸고, 다시 치매 증상으로 돌아온 시모는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와 남편을 함부로 대했어요. 이 문제로 저희 회사에 사정을 얘기한 뒤 한동안 시모를 옆에서 살펴줘야만 했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아직까지 대소변은 혼자서 해결은 할 수 있었다는 게 천만 다행이었죠. 병원에서는 시모가 대소변도 해결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오게 된다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건 불가능할 거라면서 현재의 치매도 진행이 많이 된 거라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라며 요양병원에 미리 연락해서 시모를 받아줄 곳을 찾아봐야 할 거라고 시모의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인지시켜 주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치매 정도가 심하면 요양병원에서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저와 남편이 감당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 가족들과 심각한 분열이 생기고 이혼까지 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시모의 치매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형님 내외는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시모가 짐이 될 것 같아 저희한테 떠밀었던 거였고, 저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시모를 받아들이게 된 거였어요. 형님네한테 수십 통씩 전화를 했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었고, 형님이 일하고 있던 병원에도 찾아가 보니 이미 병원에서 나온 지 꽤 오래됐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찾아왔을 때는 이미 한국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걸 남편과 저는 뒤늦게 알게 된 거였죠. 남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님네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며 희망적인 얘기는 별로 해주지 않았어요. 해외로 이주하게 됐어도 찾을 수야 있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밖엔 없었어요. 형님네에는 시모가 가지고 있던 집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 같은 경우 처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쉽지 않은 문제라 당장 만질 수 있는 현금 7억만 가지고 해외로 이주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모가 처음부터 재산 문제로 가족들과 얼굴을 붉히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일이 진행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시모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저희 부부만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게 되었죠. 남편은 시모와 한 집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시설을 알아보는 데 집중했고, 저는 오락가락하는 시모를 안 좋은 감정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 돌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날이 명절날이라 시모가 저에게 상처되는 행동을 했더라도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었는데,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 시모가 방에 들어가 제 딸 방문을 열더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질러 버렸고 집안은 순식간에 난리가 나게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모가 제 딸의 머리채를 잡더니 집 밖으로 끌고 가길래 제가 뒤에서 시모를 말렸지만 어찌나 힘이 세던지 시모를 제 딸에게서 떨어뜨리는 게 불가능할 정도였고, 시모는 저를 강하게 밀친 뒤 제 딸을 데리고 아파트를 빠져나갔어요. 그 사이 저는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한 뒤 시모의 뒤를 바짝 붙어 최대한 좋게 설명해서 진정시키려 했지만 시모의 손은 여전히 제 딸 머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딸도 처음에는 많이 놀랐었는지 비명을 질렀었는데 어느 정도 침착함을 되찾았는지 시모가 하는 대로 순순히 따라주는 게 좋겠다면서 시모가 향하는 방향으로 조용히 따라갔어요. 그렇게 신발도 신지 못해서 제 딸 발이 다칠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경비실 문을 열더니 제 딸을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너에게는 이 가난한 집의 혼처가 딱이야. 여기서 평생 나오지 말고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집안 주제에 넘볼 걸 넘봐야지. 내 아들 꼬셔서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고 꼬리친 것 같은데 내가 두 눈 뜨고 보고 있을 것 같아? 예, 너도 똑똑히 파둬라. 얘처럼 쫓겨나기 싫으면 똑바로 일해야 될 거야. 명절날 재수없게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들어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도대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예, 세원아, 괜찮아? 괜찮으니까 이쪽으로 나와. 아유, 소란 피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요. 많이 놀라셨죠? 예, 며느라, 지금 내가 왜 여기 나와 있는 거니?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아니, 내 소녀는 왜 울고 있는 거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상처를 준 거야? 어머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세훈아, 괜찮은 거야? 어머니, 다친 곳은 없으세요? 아버님 전화 받고 왔거든요.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시몬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광경을 주민분께서 녹화를 하셨는지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여주시길래 저는 시모가 좀 전에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영상을 통해 보여주었고, 시모는 자기가 손녀의 머리채를 잡아 온갖 막말을 퍼부었다는 거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좀 전에 제 딸에게 했던 행동은 과거의 시모가 시부와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다가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행동들이라면서 그게 평생의 상처로 남아 있었던 건지 그때 상황들이 재현이 된 것 같다면서 시모가 예전에 겪었던 말투와 행동들이 똑같았다며 가슴속 깊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저 또한 치매인 시모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 결국 눈물이 쏟아졌고, 이런 광경을 보게 된 사위가 왜 자기를 불렀는지 알 것 같다면서 남편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어요. 그리고 예비 사위는 시모를 먼저 모시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자기 차로 모시겠다며 시모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정신이 있던 시모는 어디 가냐고 예비 사위가 누구냐면서 당황해하자 제가 시모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예비 사위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고 그 요양병원 원장이 예비 사위의 친부였죠. 남편은 예비 사위 집안 식구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부탁을 하지 않고 다른 요양원을 알아봤었는데 치매 노인을 모시는 걸 다른 요양원도 심각도에 따라 거부를 하고 있어서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 남편은 예비 사위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 명절날 얼굴 보며 대화 좀 하길 원했던 거였죠. 시설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난리치던 시모는 예비 사위가 요양병원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흰 거품을 물었고, 시설에 가는 게 두렵다는 말을 끝으로 다시 치매 증상이 도졌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현재 사위의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계세요. 지금은 맨정신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요양병원에서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명절이 끝나고 사위와 제 딸의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앞으로 둘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모는 어찌됐든 치매가 온 거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 가족에게 과거의 상처를 준 거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돼요. 남편은 다른 요양병원을 알아봐서 그곳으로 다시 옮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 딸 결혼식이 끝나고 움직일 것 같아요. 사돈 집안에 더는 부담 주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형님 내외가 한국으로 잠깐 들어오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현재 법적으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해서 다시 귀국한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의 집은 저희가 처분해서 그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혹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형님 내외와 소송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지겠지만 하나씩 풀어나가려고요. 재산 문제로 가족들과 분열이 일어나는 집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처리해 나갈 수 있을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 형님 내외는 7억이라는 돈을 가져갔으니 시모의 집을 처분한 재산은 저희 소유가 되겠죠. 형님 내외가 돌아온 만큼
법적 소송이 끝나면 시모는 형님네가 보살펴 드리는 걸로 방향을 잡으려 합니다. 7억을 대가 없이 가져간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재산 때문에 가족들과 등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명절에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즐거운 연휴가 되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왕에 살고 있는 40살 여자입니다. 몇 달 전에 결혼식을 다녀온 이후 예전에 한 식구였던 시댁 식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이 선택한 길이니 어쩌겠어요. 현실을 받아들여야겠죠. 인생살이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지만 저 또한 이런 결말의 소식을 듣게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네요. 제가 이혼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힘들었던 건 남편의 무관심과 저에게 상처되는 행동들을 저지른 시모 때문에 더는 견디기가 힘이 들어 나올 수밖에 없었네요. 남편과 시모는 피자집을 운영했어요. 원래 시부가 먼저 피자집을 시작하셨고 배달을 하시던 도중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시모 둘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였습니다. 남편의 집안 사정상 저는 시댁에서 함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항상 저를 잘 대해주시는 덕분에 만족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면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그런 따뜻한 시모의 모습들이 저를 더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운영하는 피자집에서 저 또한 최선을 다해 일을 도왔습니다. 그 전에는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지만 시모가 피자집을 함께 이끌어주길 원하셔서 꽤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앞치마를 두른 채 피자 만드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생활들을 보내며 좋은 관계 또한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임신을 하게 되면서 제 모든 삶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뭐? 임신? 지금 그게 사실이니? 아니, 어떻게 임신을 한 거냐? 너희들만 개인적으로 보낸 시간이 있었던 거야? 저번에 주방 보수공사 때문에 하루 쉰 적 있었잖아요. 그때 엄마가 친구분들과 그날 여행 다녀온다고 하셔서 이 사람이랑 단둘이 있었죠. 엄마도 손주 바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아르바이트 1명 구하려고요. 요즘 주문도 많이 들어와서 일손도 부족하니까 배달도 점점 늦어지는데 이 사람까지 빠지면 감당할 수 없으니 이번 기회에 1명 고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그럼 생돈 나가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차려왔는데 무슨 아르바이트야? 아직 임신 초기라 몸도 무겁지 않은데 굳이 지금부터 사람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한 달에 월급 나가는 돈이 얼마나 아까운 줄 아니? 지금은 너무 이른 것 같으니 일단 네가 옆에서 일손 좀 도와줘라.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시애미가 하는 말에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솔직히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힘들게 일 다 배운 것들이 너무 아깝잖아.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어? 시모는 제가 임신한 것 때문에 집에서 쉬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분명 임신했을 때 산부인과에서 무리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너무 오래 서 있는 것만 피하고 최대한 휴식을 많이 하면서 움직이면 괜찮을 거라는 원장님의 말에 하던 일들을 절반으로 줄였고 나머지 절반은 시모가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고 일손을 돕기 시작하면서 거의 배달 위주라 홀 담당은 시모가 하셨는데 주방일과 홀을 병행하면서 해야 되다 보니 정신이 없었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셨는지 조금씩 주방일에 손을 떼셨습니다.
바쁠 때는 저도 홀을 보면서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시몬은 오로지 제가 임신을 해서 일을 하는데 차질이 생겼다며 남편이 배달을 갔을 때 불만 섞인 말을 툭툭 던지셨어요. 저 같은 경우 시모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제 주위의 친구들은 임신했다는 말에 엄청 아껴주고 많은 것들을 해준다고 들었지만 저는 정반대였어요. 누가 봐도 찬밥 신세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임신한 저를 막 대하셨습니다. 임신했을 때는 전혀 그러지 않으셨는데 임신했다는 말을 듣게 되신 순간부터 불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서운하게 느껴지고 있던 감정들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고 너무 오래 서서 주문받은 피자를 쉬지 않고 만들다 보니 아랫배가 당기는 통증이 생겨 잠시 시모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쓴소리를 듣게 되었고 결국 서운한 마음을 비추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침부터 재료 손질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못하다 보니 아랫배가 너무 당겨서 잠시 앉아있고 싶은데 주문한 피자 좀 대신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웬만해선 제가 하려 했는데요. 지금 식은땀이 날 정도로 아랫배가 너무 아파요. 나 지금 주문 전화 받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피자까지 만들라는 거야? 너는 내가 한가해 보이는 것 같니? 잠깐만 쉬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대신 주문 좀 받겠다는 거예요. 그이 올 때까지만 어떻게 안 될까요? 부탁드려요. 역할 분담이 왜 있는 건데? 일을 효율적으로 나눠서 하려고 분담하는 건데 내가 주방에 들어가서 지금 피자를 만들라고? 그리고 손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문을 앉아서 받겠다는 거야? 그런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가게가 발전이 있겠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퍼뜩 들어가서 피자 만들거라. 이런 대화 나눌 시간에 벌써 3판은 하루에 집어넣었겠다.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꾀부리는 것도 아니고 임신해서 몸의 변화가 계속 오는 것 때문에 힘이 들어 부탁드린 건데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이랑 결혼하고 지금까지 불평불만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너무 서운해요, 어머님.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머님 손주라고요. 건강하게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손주 안겨달라고 부탁하며 애원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 그리고 너희들도 계획하고 임신한 것도 아니면서 왜 내 손주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니? 나는 지금 이 시기에 찾아온 아이가 달갑지는 않다. 그러니 퍼뜩 들어가서 밀린 피자 어서 만들어. 시몬은 제가 아랫배의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어요. 임신 전에는 딸처럼 대해주셨는데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저에 대한 불만들만 얘기하셨네요. 결국 남편이 올 때까지 밀린 주문의 피자를 고통을 참으면서 만들어야만 했고 남편이 배달 일을 마치고 들어오자마자 제 몸 상태에 대해 얘기하려 했는데 시몬은 다음 배달 지역의 주소를 건네주면서 주문이 밀린 피자를 건네주셨습니다. 대화가 아예 불가능한 상태라는 걸 알게 된 저는 아랫배가 당기는 고통을 참고 눈물을 훔치면서 피자를 쉬지 않고 만들었네요. 그렇게 점심시간이 끝이 나고 어느 정도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자 다리에 힘이 풀려버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시몬은 이 정도 가지고 엄살 부린다며 소리치시더니 상처되는 말을 꺼내시면서 저보고 테이블에 앉으라는 말에 천천히 몸을 일으켜 홀에 있는 테이블 의자에 앉아 숨을 돌리는 순간 제 앞에 엄청나게 많은 박스를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이 앉아서 쉬는 동안 팔은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한다면서
저녁 시간에 주문이 쏟아지기 전에 피자 박스나 접으라며 제가 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네요. 그날은 정말 너무 서러웠던 것 같아요. 일 때문에 시댁에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사는 것도 눈치 보이고 불편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에게 막대하는 시모의 모습이 제 마음을 찢어지게 아플 정도로 슬프게 만들었네요. 그래도 잠시 앉아 있었다고 어느 정도 숨을 돌릴 수가 있었어요. 시모는 앉아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고 그 사이 남편이 배달 일을 끝낸 뒤 매장으로 들어왔네요. 그런데 남편은 피자 박스를 접고 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고생했다는 말보다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제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남편의 막말을 듣게 되었네요. 지금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한가로이 여유 부릴 시간이 있어? 박스는 매장 마감하고 접어도 되는 거잖아. 오늘 물량만큼의 박스는 다 접어놨는데 뭐하러 또 접고 있어? 이런 거 할 시간에 주방에 들어가서 재료들 좀 다듬어 놓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할 거 아니야. 한두 번 일해본 것도 아니면서 계속 속 터지는 행동만 할 거야? 나만 생고생하고 있는 거지? 오늘따라 어찌나 말을 안 듣던지 내 속은 벌써 뒤집어져 버렸다니까. 아들 너 배달할 때 정신없이 주문 전화 받고 있는데 나한테 오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자기 힘들다고 나보고 주방에 들어가서 피자 좀 만들라고 명령까지 했다니까. 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대로 말도 안 나오더라. 그동안 시애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으면 너 배달 나가자마자 나한테 그런 말을 했겠어? 그래서 아까 이 문제 때문에 한참 동안 안 좋은 말 주고받고 결국 피자 주문 밀려서 불만 전화가 새도 했었다. 내가 딸처럼 대해주고 잘해주니까 계속 기어오르는데 이러다가 나중에는 나까지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들겠어. 당신이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왔다고. 잠시 앉아서 박스 접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줘. 이 가게가 남의 가게도 아닌데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겠어? 듣기 싫으니까 당장 들어가서 재료 손질해. 임신했다고 최대한 배려해 주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 내가 방금 오해라고 했잖아. 새벽부터 매장에 나와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아랫배가 당기는 느낌이 점점 심해지더니 고통까지 생겨서 어머님께 잠시만 주방일 좀 부탁드린 거였어.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나를 몰아가지 마. 나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아르바이트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아르바이트 구하면 당신은 편하게 놀고 먹으려고? 임신했다고 아예 일할 생각을 접었구먼. 내가 이러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남편이 제 말을 아예 차단을 하고 본인 생각만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노는 꼴을 볼 수 없다며 아르바이트는 구하지 않을 거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매장에 출근을 하고 일을 할 때면 예민해지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날은 저에 대한 의견은 조금이라도 들으려 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들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시모도 저에게 막말을 하시며 함부로 대했던 행동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거는 그렇다 쳐도 거짓말로 상황을 안 좋게 몰아가는 건 정말 많은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남편과 결혼한 것도 아닌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변해가는 시모와 남편의 모습이 저에게 큰 상처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무리하게 반복이 되는 노동은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저에게 계속 신호를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 싶어 하던 일을 멈추고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저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셨는지 뭐 하는 거냐고 언성을 높이셨고 도저히 못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채 매장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남편이 배달 일을 마치고 들어오면서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 무섭게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회피했고 남편은 제 팔을 잡은 채 무작정 주방 안으로 들여보내자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저보다 피자를 중요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주문 밀린 거 안 보여? 요즘 왜 이래? 도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시간이 없다고 얘기했잖아. 당신은 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몸이 계속 안 좋아져서 힘들다고 반복해서 얘기했잖아.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내 몸 살펴주기라도 했어? 병원에 갈 시간조차 만들어주지 않아서 지금 내 몸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길래 계속해서 통증이 지속되는 건지 너무 두려워. 처음 내가 임신했을 때 몸에 무리하면 안 된다고 쉬엄쉬엄 하라고 얘기하더니 이제는 그런 마음도 다 사라졌나 봐? 당신 정말 나랑 같이 살고 싶기는 한 거야? 아르바이트 쓰는 건 돈을 줘야 하니까 평생 무상으로 일 시켜 먹을 만한 여자 하나 데리고 살려고 나랑 결혼한 거냐고? 이게 지금 부부야? 매장 일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면 당신은 힘들다고 씻고 바로 방에 들어가 퍼질러 코골며 자고 있는 동안 나는 쉬지도 못하고 빨래하면서 집안 청소까지 전부 다 끝낸 뒤에 누울 수 있다고. 어머님 눈치 보여서 집에 들어간 뒤에도 제대로 쉴 수도 없어. 이런 끔찍한 삶을 살려고 나는 당신이랑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혼하기 싫으면 지금 당장 아르바이트 구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매장을 운영했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이 하라면 움직여야 되는 로봇이 아니야. 그러니 나는 지금 매장에서 나갈 거고 산부인과에 들려서 지금의 내 몸 상태에 대해 확인해 볼 거야. 나한테는 돈보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더 소중하다고. 제가 살아야 할 것 같아 남편에게 소리 지르며 난리를 친 뒤 매장 밖으로 뛰쳐나왔네요. 그리고 산부인과로 걸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식의 삶은 저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불행했었기 때문에 그만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혼에 대한 마음을 거의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부인과에 도착을 한 뒤에 원장님과 상담을 하면서 제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설명을 하면서 검사를 받는 순간 저는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뱃속에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며칠 된 것 같다며 서둘러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진단 결과에 몇 번이고 재차 반복해서 물어봤지만 원장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똑같았네요. 그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고된 노동을 해와서 그런지 뱃속의 아이가 버티지 못한 것 같아 보였어요. 전부 다 제 잘못이었고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은 상태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바로 받은 남편은 빨리 매장으로 달려오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네요. 빨리 안 오고 뭐해? 꽤 오래 쉬었잖아. 지금 당신 하나 빠져가지고 얼마나 정신없이 움직이는지 알아? 당신 때문에 배달 대행 부르고 있다고? 그 돈 나가는 게 얼마나 아까운데? 지금 바쁘니까 오늘 일 마무리하고 다시 얘기해. 나 지금 산부인과야.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폐혈증까지 와서 나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대. 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서둘러 수술을 해야 돼서 보호자가 필요하다는데 당신이 좀 와줘야 할 것 같아. 여기 길 건너편에 있는 산부인과야.
뭐라고? 그래서 지금 나보고 산부인과로 달려오라는 거야? 보호자가 꼭 옆에 있어야 된대? 내가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인 거 당신이 더 잘 알 거 아니야? 아니면 좀 더 기다려봐. 바쁜 시간 끝나고 가면 되잖아. 한두 시간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남은 재고 전부 다 털어야 돼서 남기면 다 폐기 처분해야 돼.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으니까 기다리고 있어. 당신은 나보다 매장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네? 보호자가 꼭 옆에 있어야 하냐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걱정도 안 돼? 원장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뱃속의 아이가 세상 떠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대. 몸이 생성되고 있는 과정에서 고된 노동과 스트레스가 아이한테 많은 작용을 준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 그런데 당신은 죄책감이라는 것도 없는 거야? 내 말 무시하고 지금까지 힘들게 노동시킨 것도 모자라. 아이까지 떠나보냈으면 조금이라도 슬퍼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내 몸에도 문제가 생겼다는데 고작 피자 몇 판 파는 게 중요해? 내가 당신 걱정 안 된다고 얘기했어? 주문한 건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건 고객과의 약속이잖아. 지켜야 매출에 영향이 없지. 그럼 나랑 한 약속은? 당신 나랑 결혼할 때 선서했잖아. 평생 내 옆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지켜주겠다며. 그런데 지금 나랑 한 약속은 지키고 있는 거야?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당신은 나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이 그저 돈 버는 데만 정신 팔려 있는 거지?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도 않을 거고 당신이랑은 여기서 끝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내가 끝내자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화덕에서 피자가 나오고 있다며 나중에 다시 대화하자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보호자 없이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말에 결국 엄마에게 전화를 하고 말았어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엄마는 제 사정을 들으시곤 급하게 산부인과로 달려와 주셨고 그제서야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산을 하게 된 이후 마취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린 뒤 엄마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해주며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내었고 남편과 시모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난리를 치셨어요. 원장님께서는 유산 또한 출산과 같기 때문에 충분한 몸조리를 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움직이는 걸 반대하셨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나온 뒤 엄마의 부축을 받으면서 매장으로 향했어요. 엄마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화를 내시면서 이를 갈고 계시길래 일단 제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엄마를 설득시킨 뒤 저 혼자 먼저 매장에 들어가자 시모가 저를 보면서 무작정 화를 내셨습니다. 너 지금 몇 시인 줄 알고나 있는 거야? 애 가진 게 벼슬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뭔데? 그이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 지금 산부인과에서 수술받고 나왔다고요. 제 뱃속의 아이가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나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보호자를 찾길래 멀지도 않고 길 건너편에 있는 산부인과니까 잠깐만 와달라고 했는데 피자가 우선이라고 끝내오지 않아서 결국 저 혼자 수술을 받았어요. 어머님은 제가 걱정도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거야? 임신을 해도 유산되는 경우 허다하다. 그게 지금 우리 탓이라는 거야? 일이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뱃속의 아이가 약했던 걸 왜 우리 탓을 해? 그래서 지금 쉬겠다는 건 아니지? 오늘 얼마나 정신없고 힘들었는지 아니? 나는 주문 받는 게 쉬운 줄 알아? 저기 테이블에 쌓아둔 거 보여? 그거 오늘 너 할당량이다. 자리를 비웠으니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지 않겠어? 네가 그렇게 쉬고 싶다 했으니 부업이다 생각하면서 피자 박스 적거라. 1,000개 정도 되니 그거 오늘 마감 시간까지 전부 다 끝내도록 해. 그렇지 못하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라. 하필 들어와도 저런 약해 빠진 며느리가 들어와선 골치만 썩고 있네. 아들, 뭐하고 있어? 피자 왜 이렇게 안 오냐고 전화 오잖아. 서둘러야 할 것 같다. 듣자 하니까 지금 내 딸한테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이 사람이야? 수술 받은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은 환자한테 피자 박스 1,000개를 접으라고? 지금 그게 유선한 며느리한테 할 말이냐고? 박서방, 당장 안 나와? 오늘 다들 가만 안 둘 줄 알아? 엄마는 결국 시모가 저한테 하는 행동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시고 폭발하셨네요. 매장 문을 활짝 열고선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소리치며 시모와 남편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폭로하며 난리를 치셨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은 저희 엄마를 영업 방해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저희 아빠까지 매장으로 달려오셔서는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이 휘몰아쳤고 남편과는 끝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네요. 법적 이혼 소송으로 그동안 무상으로 일했던 시간만큼의 노동 갈취에 대해서 위자료와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전부 보상을 받고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너무 힘들었던 시댁 생활을 청산한 뒤에 유산한 몸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동안 앞으로 어떤 식의 삶을 살아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냥 이대로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했을 당시에도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저희 가족에게 막말을 퍼붓고 상처를 줬던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란 듯이 열심히 살아왔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안정권에까지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과거의 아픔들은 제 머릿속에서 지워졌는지 복수만 꿈꿔왔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성공을 위해 앞만 보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아는 지인의 결혼식 때문에 예식장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고 말았네요. 지인의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었고 상당히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와 고개를 돌려 확인을 해보니 잠시 동안 잊고 살았던 시모와 남편이 누군가를 바라보며 눈웃음을 치면서 인사를 주고받길래 상대방의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천천히 다가갔네요. 혹시 동안이 맞니? 너 내 친구 곽동안 맞는 거지? 정말 오래간만이다. 너 정말 몰라보게 컸다. 나 지영이야. 서지영. 지영아, 정말 오래간만이다.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 여기 동생 결혼식 때문에 잠깐 들린 거거든. 정말 몰라보겠다. 우리 대학교 졸업한 뒤로 한 번도 못 봤었는데 동창 모임에도 안 왔었잖아. 내가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나도 참석하고 싶었는데 이래저래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 보니 시간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너 혹시 저 피자 매장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 계신 분들 가슴팍에 피자 로고가 박힌 배지를 전부 착용하고 있네? 아, 여기 전부 다 우리 식구들이야. 아빠가 피자 회사 대표로 계시거든. 그리고 동생이 전체 매장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 보니 매장 사장님들과 친분이 두텁거든. 우리 피자 업체가 아무래도
다른 매장들처럼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 그리고 나는 아버지 밑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맡고 있지. 그러는 너는 뭐 하면서 살고 있어? 나는 부모님 식당 일 도와주고 있어. 얼마 전에 체인점 몇 개 오픈했거든. 최근 들어 좀 잘 되는 편이야. 그런데 매장 관리하려면 좀 더 잘 알아보고 사장을 뽑아야 할 것 같다. 내가 예전에 한 피자집에서 일을 했었는데 엄청 부당한 대우를 받았었거든. 예, 너 여긴 어쩐 일이냐?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니? 너 몰라보게 변했다? 내 아들과 결혼했었던 며느리가 맞는 거야? 며느리? 너 결혼했었어? 사장님, 그럼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왜 이래? 시모와 남편의 안색은 제가 등장하면서부터 당황했는지 표정이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과거에 남편이 운영했던 피자집에서 안 좋았던 기억들을 친구에게 얘기하려 하자 갑자기 중간에서 제 말을 잘랐고 과거의 며느리였다는 걸 제 친구한테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당황했는지 저와 시모를 번갈아 보면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몰려오면서 갑자기 울컥하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친구는 급하게 제 팔을 잡더니 저와 잠시 따로 대화를 하려고 자리를 옮겨 주었습니다. 친구는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거냐며 전부 다 알고 싶어 하길래 과거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아픔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았어요. 친구는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주먹을 쥐며 부들거렸고 저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추가적인 조사를 해보겠다고 대화를 끝낸 뒤에 전화번호를 주고 받았습니다. 친구는 급하게 식장으로 들어갔고 저도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시모와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친분을 이용해 자신들의 앞날을 망칠 생각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화를 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어 그 자리를 빠르게 벗어난 뒤에 집으로 돌아와 체인점 문의 상담과 매장들 관리를 하며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시모와 남편이 저희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곤 다짜고짜 제 다리를 붙들고 애걸복걸하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내가 다 잘못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안 좋은 말들이 나간 건 맞지만 그렇다고 너를 안 좋게 생각한 적은 없다.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을 언제나 사랑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행동을 하면 우리는 앞으로 어떡하라는 거야? 갑자기 찾아오셔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식당이고 보는 사람 많으니까 당장 돌아가 주세요. 어떤 이유라도 듣고 싶지 않아요. 한 번만 더 찾아오시면 영업 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그래, 원하는 대로 돌아갈 테니까 전화 한 통만 해다오. 우리 부사장님이 친구분이라며? 그럼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너한테 잘했었고 항상 착실하게 살아왔었다고. 이유는 서로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 거라고 한마디만 해줘. 제가 왜 그런 말을 해줘야 하는 건데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회사의 계약이 파기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너랑 대화를 나눈 뒤에 갑자기 우리 매장에 집중 관리가 들어갔어. 그런데 이것저것 걸리는 게 너무 많다 보니 결국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네가 친구잖아. 한 번은 유예 신청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정정할 수 있게 한 번만 해달라는 거야.
매장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저보고 친구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해달라는 심오한 남편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부모님께서 영업 방해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결국 오열을 하며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을 끝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를 막대하고 인간 취급도 해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과의 계약을 파기했다며 그동안 조사된 내역을 전부 다 얘기해 줬습니다. 고용한 직원을 초과 근무시켰음에도 정당한 급여를 지급해주지 않았을 뿐더러 위생 상태 또한 엉망으로 관리해서 회사의 이미지에 막대한 손해와 타격을 줄 것을 예상해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다네요. 계약 조건에도 위생 상태가 청결하지 않을 시 더 이상의 계약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 위반으로 회사 측에서 심우한 남편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 거라고 친구는 저 대신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주었네요. 인지도가 좀 더 높은 체인점으로 돈을 벌려고 계획했다가 결국 길거리에 나앉을 신세가 되어버린 심오와 남편의 소식을 들으니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20년 만에 나타난 친구가 조만간 저녁 함께 하길 원하고 있어요. 알고 보니 친구도 저와 비슷한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 같기도 하네요. 분명 자신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그에 따른 결과는 언제든 되돌아온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생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항상 웃음 잃지 않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